할머니, 설마 피아노 치시려는 건 아니죠? 이거 아무나 치는 게 아닌데. 한번 쳐보세요. 진짜 칠 줄 아는지 보게. 아, 혹시 건반 닦으려고 앉으신 건가? 난 한때 이 건반 위에서 꿈을 꾸었어요. 손에 걸레를 쥐기 전에는. 뭐야? 방금 그 첫음 장난 아닌데? 이게 말이 돼? 저 손이 매일 바닥 닦던 그 손이 피아니스트 손이라고? 안녕하세요. 인생 사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청소부 할머니가 피아노에 앉으니 모두 다 비웃었지만 숨은 실력자였던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앞선 상황에 이어질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를 라디오처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종로의 번화가 한복판, 높은 빌딩들 사이에 자리 잡은 한 회사 건물. 그곳에서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70세의 김순자 씨는 이른 새벽 어김없이 출근한다. 손에는 낡은 고무장갑과 걸레가 들려 있고 허리는 무거운 짐을 오랫동안 짊어진 듯 구부정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손자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겨진 손자를 키우기 위해 그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학교에 다니는 손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이고 싶어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청소 도구를 손에서 놓을 새가 없었다. 회사 건물 복도를 닦고 사무실의 먼지를 털고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곳을 조용히 청소하며 하루를 보냈다.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그녀는 그저 공기처럼 스쳐 지나가는 존재였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구석구석을 닦으며 건물 안을 돌던 그녀는 한쪽 구석에 있는 휴게실 문이 살짝 열린 것을 발견했다. 평소에는 직원들만 이용하는 공간이라 들어갈 일이 없었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묵직한 침묵이 이상하게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창가 옆에 낡고 오래된 피아노 한 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창문 옆 구석에 방치된 듯한 피아노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기품 있는 모습이었다. 군데군데 벗겨진 나무 표면과 빛이 바랜 건반이 오랜 세월을 말해주는 듯했다. 김순자 씨는 순간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불현듯 밀려왔다. 어릴 적 피아노를 배울 수 있었던 짧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악보를 보며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기억, 아버지 몰래 피아노 학원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어린 시절. 하지만 현실은 그녀가 음악을 꿈꿀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피아노 앞에 서 있던 김순자 씨는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려놓자 오랜 세월 잊고 있었던 감각이 미세하게 깨어나는 듯했다. 먼지가 쌓인 흑백 건반을 바라보며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낸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무언가를 다시 떠올렸다. 김순자 씨는 피아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손끝이 건반을 스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졌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오래전 접었던 꿈을 다시 펼치기엔 현실이 너무 멀었다.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야.
그녀는 손을 살며시 거두려 했지만 어쩐지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점심시간이 되자 바쁘게 돌아가던 사무실이 잠시 조용해졌고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휴게실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김순자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미 피아노 앞에 앉아버린 터라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기엔 어색했다. 어차피 건반을 두드려 보려던 것도 아니었으니 조용히 일어나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그녀의 손끝이 다시금 건반 위를 떠돌았다. 청소하는 할머니가 왜 저기 앉아 계시지? 낯선 모습에 직원들은 하나둘 그녀를 바라보았다. 몇몇은 궁금한 듯 속삭였고 어떤 이는 팔짱을 끼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던 중 누군가 장난스럽게 농담을 던졌다. 설마 피아노 치시려는 거야? 에이, 설마 그냥 앉아본 거겠지. 청소하시다가 피곤하셨나 보네. 하긴 피아노를 칠 줄 알 리가 없지. 직원들은 키득거리며 웃었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그녀를 찍으려 하기도 했다. 김순자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이 들어 청소부가 된 자신을 누군가 대놓고 비웃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사실 그녀는 그들에게 늘 투명한 존재였다. 매일 새벽 건물을 깨끗하게 쓸고 닦았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배경처럼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다르다. 직원들의 시선이 조소가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이 낯선 관심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할머니, 한 곡 들려주시면 안 돼요? 누군가 장난스럽게 소리쳤다. 그러게요. 한번 쳐보세요. 농담 삼아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가벼운 조롱이 섞여 있었다. 과연 저 할머니가 건반이라도 제대로 눌러볼까? 하는 비아냥이 숨겨져 있었다. 몇몇 직원들은 피식 웃으며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김순자 씨는 움켜쥔 두 손을 천천히 펼쳤다. 피아노 앞에서 일어나 떠나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손끝이 건반을 향해 조용히 다가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녀의 손이 건반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순자 씨의 손끝이 조심스럽게 건반 위를 스쳤다. 오랜 세월 먼지를 뒤집어 쓴 피아노의 표면이 차갑게 느껴졌다. 손가락 끝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아가듯 건반 위를 떠돌았고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주위에서는 여전히 키득거리는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기억이 날까? 긴장된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천천히 한 음을 눌렀다. 낮고 깊은 울림이 휴게실 안에 퍼졌다. 한동안 아무도 치지 않아 조율도 안 된 피아노였지만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 소리는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몇 번이고 떠올려 보았던 기억들을 더듬으며 아주 천천히 건반을 눌렀다. 단순한 음이 하나둘 이어지더니 이내 부드러운 멜로디가 형성되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그녀의 손가락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 그토록 사랑했던 선율이 그녀의 몸속에서 다시금 피어났다. 멜로디가 조금씩 풍성해지자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사그라들었다. 처음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
나이든 청소부 할머니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새 그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비웃음이 사라지고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 스며들었다. 저게 뭐야? 이렇게 잘 치신다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단순한 장난이었을 뿐인데 그 장난이 직원들 스스로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었다. 김순자 씨의 손놀림이 점점 유려해졌다. 단순한 코드가 빠르게 움직이며 화려한 아르페지오로 변했고 한 음한 음이 마치 생명을 얻은 듯 공간을 가득 채웠다.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되살아났고 마치 그녀가 피아노와 하나가 된 듯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공간에 퍼지는 음색은 너무나도 깊고 아름다웠다. 마치 오래된 레코드판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처럼 세월이 빚어낸 깊이가 담겨 있었다. 듣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그 선율에 직원들은 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무심코 손을 가슴에 얹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던 손을 조용히 내렸다. 처음엔 가벼운 웃음거리였던 장면이 어느새 모두를 압도하는 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 곡이 끝나기도 전에 휴게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그리고 한동안 멍하니 그녀의 연주를 바라보던 직원들 중 누군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대체 할머니, 누구세요? 김순자 씨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이었다. 한음한 음이 그녀가 지나온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던 직원들의 표정도 어느새 달라졌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삼아 지켜보았지만 지금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장면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녀가 이토록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손가락이 피아노 위에서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녀가 한때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함께 시작되었다. 부모님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었고 음악 같은 것은 사치였다. 하지만 동네 교회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어린 김순자에게 세상은 조금 달라 보였다. 주일마다 교회 구석에 앉아 피아노 반주를 듣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어느 날 친절한 반주자가 그녀를 불러 말했다. 순자야, 피아노 한번 쳐볼래? 그날 처음 건반을 눌렀을 때의 떨림을 그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한 음한 음을 누르던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손끝에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그녀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음악 시간이 가장 행복했고 버려진 악보를 주워 읽으며 혼자서 음을 익혔다.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어쩌다 피아노를 연습할 기회가 주어지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연습했다. 단 한 번이라도 피아노를 마음껏 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그녀는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고 어머니 혼자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 말을 꺼낼 수도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다. 네가 돈 벌어서 가족을 도와야지.
피아노가 다 무슨 소용이냐? 어머니의 말은 맞았다. 음악은 밥을 먹여주지 않았다. 그렇게 손가락이 익숙했던 건반 대신 그녀의 손에는 공장 기계의 차가운 쇠가 닿았다. 세월이 흐르고 결혼을 했지만 삶은 녹록지 않았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마저 사고로 세상을 등졌다. 어린 손자를 남겨둔 채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오직 생존이었다. 손자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기 위해 그녀는 낮에는 건물 청소를,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다. 피아노를 쳤던 손은 이제 걸레를 쥐었고 연습하던 손가락은 기름때와 먼지를 닦아내느라 거칠어졌다. 그렇게 잊었다고 생각했다. 피아노를 치고 싶다는 마음도 언젠가 무대 위에서 연주를 하고 싶다는 꿈도 전부 과거에 두고 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방치된 듯 먼지가 쌓인 피아노 앞에 앉는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그 모든 감정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다시 마주한 순간이었다. 피아노의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길게 울려 퍼졌다. 여운이 가라앉기까지 몇 초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 몇 초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도 길게 느껴졌다. 휴게실을 가득 채웠던 선율이 마침내 끝을 맺자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김순자 씨는 손끝을 천천히 건반에서 떼어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마치 오랜 세월 묵혀두었던 기억과 감정이 모두 해방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휴게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그저 재미삼아 혹은 조롱 섞인 기대 없이 그녀를 지켜보던 직원들은 어느새 굳어버린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몇몇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고 어떤 이는 손끝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다. 이게 대체 뭐야?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제야 분위기가 깨지듯 조용히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가 손뼉을 쳤다. 처음엔 1명, 그리고 2명. 점점 박수가 늘어나더니 이내 휴게실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말도 안 돼. 이 정도 실력이면 연주자가 따로 없네.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감탄을 쏟아냈다. 아까까지만 해도 비웃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진심으로 감동한 얼굴이었다. 그들은 방금 전에 자신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이 할머니가 피아노 앞에서 보여준 놀라운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한 직원은 눈시울을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피아노를 치셨어요? 누군가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그 손은 거칠고 주름진 청소부의 손이었다. 하지만 방금 전 그 손은 마치 무대 위의 피아니스트처럼 건반 위를 유려하게 가로질렀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치세요? 한 젊은 직원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경이로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김순자 씨는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 조용히 손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자신의 손을. 그 손은 한때 꿈을 연주하던 손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번 더 그 꿈을 마주한 손이었다. 연주가 끝난 후 휴게실에는
한동안 정막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숨을 들이마신 채 아직도 공기 중에 남아있는 마지막 음을 곱씹고 있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누군가의 감탄이 조용히 터져나왔다. 그 순간 마치 신호라도 된 듯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손뼉 소리가 퍼지더니 점점 힘을 더해가며 큰 박수갈채로 바뀌었다. 몇몇 직원들은 감동한 듯 손으로 입을 가렸고 어떤 이는 눈가를 훔쳤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대단한 분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셨다고? 처음엔 호기심으로, 심지어는 가벼운 조롱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김순자 씨를 보고 있었다. 그녀가 그저 청소부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그녀는 이제 피아노를 통해 자신을 증명한 숨겨진 음악가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직원들은 김순자 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점심시간이 되면 몇몇 직원들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고 그녀의 피아노 연주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할머니, 피아노는 언제부터 치셨어요? 어떻게 이런 연주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 곡만 더 들려주시면 안 돼요? 평소라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존재였지만 이제 그녀는 모두의 존경과 호기심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휴게실 한쪽에서 직원들이 모여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처음에는 작은 수군거림이었지만 점점 더 진지한 논의로 번져갔다. 그중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할머니를 위해 뭔가 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순간 모인 직원들 사이에서 반짝이는 눈빛이 오갔다. 그리고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작은 음악회를 열어보는 건 어때요? 그 아이디어가 나오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직원들은 각자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회사 휴게실을 좀 꾸미면 작은 공연장처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끼리 간단한 포스터도 만들고 동네 사람들도 초대하면 좋겠다. 할머니 손자도 불러서 자랑스럽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준비에 나섰다. 포스터를 직접 디자인해 프린트하고 동네 카페와 가게에 붙였다. 직원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소문을 내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했다. 누군가는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작은 꽃다발을 마련했다. 이제 단순한 우연이었던 피아노 연주는 음악회라는 특별한 순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한 노년의 청소부가 이제는 회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있었다. 작은 음악회가 끝난 후 회사 로비는 한동안 따뜻한 여운으로 가득했다. 직원들은 여전히 감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동네 주민들은 이런 공연을 볼 줄은 몰랐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김순자 씨가 있었다. 손자와 함께 무대를 내려온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동안 자신을 대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그냥 청소하는 할머니로 보지 않았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졌어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듣게 될 줄이야. 할머니, 이제부터라도 피아노 다시 제대로 해보시는 거 어때요? 많은 직원들이 다가와 그녀에게 진심 어린 감탄과 응원의 말을 건넸다. 이전에는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모두의 관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회사에서 김순자 씨를 대하는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직원들이 휴게실을 이용할 때면 그녀는 조용히 비켜 서 있거나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은 그녀를 식탁으로 초대했고 어떤 직원들은 일부러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 피아노 연습은 요즘도 하세요? 어릴 때 어떤 곡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평소라면 나누지 않았을 대화가 오갔고 그녀가 살아온 이야기들에 직원들은 귀를 기울였다. 그러던 어느 날 휴게실 한쪽에 있던 오래된 피아노가 새롭게 단장된 채 놓여 있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피아노를 조율하고 망가진 페달을 수리했던 것이다. 그리고 피아노 위에는 조그마한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이 피아노는 숨은 음악가 김순자님과 함께합니다. 그녀를 기리는 작은 표식이었다. 어느새 김순자 씨의 연주는 회사에서 하나의 특별한 순간이 되었다. 퇴근 후 직원들이 모이면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다.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선율 속에서 직원들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음악을 감상했고 동네 주민들도 가끔 회사 로비를 찾아왔다. 한 번은 그녀가 연주를 마친 후 한 직원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피아노 학원 하나 차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다른 직원이 맞장구 쳤다. 그러게요.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피아노 레슨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녀는 조용히 피아노를 바라보았다. 과거에는 너무나도 먼 꿈이었던 음악이 이제는 현실 속에서 다시 살아 숨쉬고 있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녀는 청소부로 일하며 건물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숨은 음악가 김순자였다. 자신의 이야기를 피아노로 들려주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꿈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의 선율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루지 못했던 잊고 지낸 어린 시절의 꿈이 있으신가요? 그 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서 다시 빛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어 함께 해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로 올라오는 사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